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주부 대박 포인트의 이미정입니다. 우리 코주부 대박 포인트 방송에서는요, 오늘 증시를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방송 마지막에는 교육과 또 여러분들의 계좌에 플러스가 될 수 있는 히든 종목들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방송도 집중해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안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실행하시고 이 QR코드 화면에 가깝게 스캔만 해주신다면 URL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 터치하시면 제 노란톡방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혹은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셔서 검색창에 임의정 이렇게 세 글자만 검색해 주셔도 제 노란톡방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방송 말미에 히든 종목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종목명과 또 상세한 매매 전략까지 함께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 미국 증시 시황부터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난주 금요일 밤에 미국 증시가 일제히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에 가장 큰 이벤트였던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 7월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그런 매파적인 기조를 유지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했다는 점에서 안도 심리가 유입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상승했고 또 우리 증시도 장 초반에 빨간불 켜면서 출발을 했고요. 장 후반까지 계속해서 이 상승세 유지하면서 마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오늘 장중에 아시아 증시, 특히 중화권 증시가 일제히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국내 증시에도 훈풍을 불어준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상승하는 장에서도 어떤 종목들 제가 이렇게 공략해서 왔는지 수익률표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네, 지난주에 제가 준비했던 이 수익률표, 네, 바로 신성 ENG, 삼형 또 새롭게 수익률표에 이제 올라갔던 종목이고요. 네, 바로 지난주에 매도를 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익 냈었던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소개할 종목 신성 ENG입니다. 신성 ENG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서 제가 1차 매도를 했었다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고요. 지난주에 또 상승세가 좋았기 때문에 2차 목표가에도 도달을 해서 이렇게 전량 매도를 했던 종목입니다. 바로 전력 저장 장치 ESS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반도체 장비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특히 반도체에서 클린룸과 또 재생에너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이 클린룸이 먼지 같은 이런 외부 외물질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이런 공간들을 또 설치를 하면서 영업이 크게 늘어나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또 최근에 이 해외 반도체 고객사들의 수주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점도 이렇게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배터리 업체들의 드라이룸 수주가 다수 대기되어 있는 점도 또 기업 성장성에 굉장히 크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 드라이룸 분야에서도 또 증설을 통해서 굉장히 매출액과 영업이 크게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2분기에도 실적이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이번 3분기에도 실적 성장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또 최근에 반도체 테마로도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신상 ENG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반기에 이 기존의 고객사들의 매출까지 함께 지속될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 실적 긍정적으로 서프라이즈 달성할 거라는 기대감이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특히나 이번 3분기부터는 삼성전자의 평택 공장이 약 250억 원 규모의 납품까지 함께 계시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이슈와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인 만큼 하반기에도 추가 수주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신성 ENG 주가 흐름 봤을 때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반도체 업황이 부진하다는 분석이 계속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굉장히 쉬어가는 흐름을 나타냈고요. 이렇게 박스권 내에서의 흐름 등락을 보이다가 또 상단을 돌파한 이후에 다시 한번 박스권을 이렇게 형성하는 흐름을 나타내줬습니다.
이렇게 박스권을 계속해서 형성하면서 계단식으로 상승하고 있는 주가 패턴이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최근 주가 흐름 봤을 때도 이 매물대 구간에서 다시 한번 횡보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 매물대 하단에서 굉장히 횡보 흐름을 지속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5일 이동 평균선 타고 주가가 이렇게 3거래일 연속으로 강한 상승 탄력을 받아줬기 때문에 2차 목표가에도 도달을 했고요. 제가 그래서 포트폴리오 종목에는 제외를 했는데 지금 차트 패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박스권 상단만 돌파해 준다면 다시 한번 박스를 형성해서 주가가 또 우상향 흐름 이어가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이 반도체 클린룸뿐만 아니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해서 또 규모 그리고 투자까지 함께 늘려나가고 있는 종목인 만큼 하반기에 또 신재생에너지 테마도 순환할 것이라는 분석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이럴 때일수록 신성 ENG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성 ENG 우선은 2차 목표가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제가 포트폴리오 리스트에는 제외를 했지만 다시 한번 재공략할 수 있는 타점 노란독방 입장해 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신성 ENG 다음으로 리뷰할 종목 바로 삼영입니다. 삼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들고 왔었던 히든 종목 중 하나였고요. 바로 일주일 채 되지 않아서 바로 다음 날에 슈팅이 나타났던 종목입니다. 이 필름 포장재 전문으로 제작을 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지금 지난주에 진입을 했었는데 바로 이렇게 5거래일 연속으로 강한 상승세 이어가 줬던 종목이고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컵패시터의 필름을 제조를 하면서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 유지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컵패시터 필름이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광 그리고 풍력에 사용되는 이런 필름형 콘덴서의 핵심 소재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여러 공간에서 활용이 많이 되는 만큼 또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글로벌 컵패시터 필름 시장이 원래 일본의 도레이와 또 왕자 재지가 독과점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삼영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분야에서 3위 유지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최근에 이 컵패시터 필름의 공급 부족 우려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삼영이 계속해서 주가가 또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줬던 바 있고요. 또 최근에 이 컵패시터 필름의 수요 대응과 함께 이 포트폴리오 라인업까지 확장을 하면서 굉장히 투자 규모를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 다수의 고객사에 이 필름을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내년까지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도 내년 실적 전망치까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매출액 1,7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영업이익도 200억 원 가까이 이렇게 큰 폭의 성장세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올해 9월 이후에는 이 신규 설비를 통해서 샘플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슈가 굉장히 살아있는 종목이고 바로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또 샘플 테스트 진행한다면 또 긍정적인 결과가 발표되면 다시 한번 주가가 이렇게 최근 흐름처럼 강한 상승세 나타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삼영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 주가에 선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상승 탄력 이어가 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차트 흐름 봤을 때도 매물대 구간에서 주가가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와 함께 이 매물대 상단을 돌파해 주면서 5일 이동 평균선 타고 캔들이 지금 5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 이렇게 상승 탄력 이어가지고 있는 흐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 필름 바로 다음 달에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 매물 구간 돌파하고 그리고 이렇게 강한 상승 탄력 이어가 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상승세 보여줄 때 수급 현황 봤을 때도 기관이 또 큰 규모로 순매수를 하고 있는 흐름이고요.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매집에 나서면서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을 정말 꾸준하게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이 삼영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현재는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은 이후에 다시 한번 공략한다면 다음 달에 이 테스트 통해서 또
또 긍정적인 결과가 발표가 되면 주가가 또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삼형은 우선은 제가 지난주에 들고 왔던 히든 종목이고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2차 목표가까지 도달을 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리스트에서 제외가 됐고요. 오늘 또 방송 마지막에 제가 들고 온 이 히든 공략주들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삼형처럼 또 단기간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또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수익률 함께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가 준비되어 있죠.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이 QR코드 스캔만 해주신다면 URL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 터치하시면 제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혹은 또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요.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셔서 이 검색창에 임의정 이렇게 제 이름 세 글자 검색하셔도 제 노란톡방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제2의 사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준비해 왔으니까요. 방송 끝나자마자 제가 종목명과 상세한 매매 전략 다 노란톡방 안에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오늘 50분 안에 꼭 입장하셔서 저와 함께 수익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형 다음으로 수익률 리뷰할 종목 제이시스 메디칼이고요. 지난주부터 이 의료기기 그리고 화장품 또 카지노 이런 리오프닝 테마로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견조한 흐름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제이시스 메디칼도 의료기기 관련주인 종목이고요. 의료기기를 제조하고 또 국내외로 유통까지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사이노슈어와 또 연간 350대의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주가가 지금 차트 패턴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 줬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또 신제품인 리니어가 지난해 6월 이후로 계속해서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주가에 이렇게 상승 탄력을 불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신규 장비 이런 신제품들이 지속적으로 출시가 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성장세 계속해서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전기 수술기 신제품인 덴서티까지 출시를 했는데 이 제품 역시 인기가 뜨겁기 때문에 이 제이시스 메디칼이 이렇게 최근에 강한 우상향 기조를 이어가 줄 수 있었던 그런 신제품이기도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종목인데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도 매출액과 영업이익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시장에서 기대를 크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 중국 소비 관련주들에 대한 견조한 주가 흐름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 종목도 해외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고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해외 매출 비중이 무려 86%가 넘어서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보다는 해외에 더 크게 성장성이 뚜렷한 종목이기도 하고요. 또 신제품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이렇게 꾸준하게 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또 이 성장세 지속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최근에 출시했던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홍보 효과가 굉장히 좋았고요. 또 광고 2주 만에 무려 100만 뷰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신제품 출시에 따라서 외형 성장세 연말까지 이어가 줄 수 있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이 판매량까지 본격화되면서 실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도 매출 성장세 이뤄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많이 우상향하고 있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세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 신제품 판매량 본격화에 따라서 국내외로 또 성장세 나타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이시스 메디칼 차트 흐름 봤을 때는 지난 5월 중순까지는 굉장히 박스권에서 이렇게 쉬어가는 흐름을 나타냈고요. 좀 재미없는 그런 흐름이 몇 개월간 이어지다가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주면서 주가가 본격적으로 우상향 기조를 나타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차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한 차례 조정을 받았고요. 이렇게 조정받은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가 지금 7월 초부터 이번 달까지 지속적으로 우상향 흐름 나타내고 있는 종목이고요. 제가 지난 7월에 히든 종목으로 들고 왔었던 종목이고 단 한 달 동안 이렇게 주가 차트 흐름 봤을 때 지속적으로 상승세 이어가지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등 구간에 진입을 했을 때 거래량 또한 이렇게 증가해 주면서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수급 현황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들어오고 있는 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렇게 거래량이 활성화되고 주가가 우상향 기조를 나타낼 때 지속적으로 순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 역시 지금 6월 초부터 이제 반등 구간에 진입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순매수세가 유입되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의료기기 그리고 화장품 테마로 오늘도 수급이 유입되는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최근에 중국에서 한국 단체 관광을 허용을 했기 때문에 이 의료기기 그리고 화장품 또 카지노 이런 리오프닝 테마에 대한 관심 꾸준하게 가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제이시스 메디칼도 최근에 신고가 형성했지만 아직 추세 살아있는 흐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밑꼬리 달면서 이렇게 캔들이 다 올라온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밑꼬리가 이렇게 길게 달릴 경우에는 또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캔들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밑꼬리가 달렸다는 점은 그만큼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버텨줬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가 흐름 봤을 때도 이렇게 빨간불로 마감을 할 수가 있었고 오늘 이렇게 밑꼬리 흐름을 확인한 만큼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이 신고가를 돌파하고 다시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의료기기 관련주들 중에서 데이시스 메디칼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소개할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이고요.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또 국내 바이오 대장주 중에 하나고요. 이 셀트리온 그룹주가 최근에 합병 이슈가 있었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병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최근에 강한 상승세 나타내줬던 종목입니다. 저도 이 종목의 히든 종목, 이제 투자 포인트를 합병 이슈로 잡아봤었고요. 합병 이슈가 이번 달에 나타날 거라는 그런 공시가 있었기 때문에 진입을 했던 종목이고 다행히도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흡수 합병에 나서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주가가 또 강한 상승 탄력을 받아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이렇게 한번 강하게 슈팅이 나와줬기 때문에 현재 지금 조금 조정받고 있는 구간으로 진입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조정 이후에는 다시 한번 급등 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오 시밀러를 유통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올해 하반기부터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 유럽 직판에 따라서 이 레버리지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만큼 올해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에 성장성이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이제 합병 이슈가 살아있고 또 연말에는 셀트리온 제약까지 흡수합병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합병 이슈가 계속해서 살아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 만큼 또 이 매물 구간에서 지지가 나와주고 최근에 다시 한번 반등하려는 이 흐름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 구간에 진입을 하면 다시 한번 이 전 고점을 돌파하고 단기 전 고점 돌파해서 올라가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이 종목 역시 또 바이오 테마 내에서도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거래량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면서 증가 추세에 함께 나타내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수급 현황 봤을 때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 모두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큰 규모로 순매수를 지속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외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에 나서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합병 이슈 살아있고 그리고 개별 유플라이마 관련된 이슈까지 살아있는 종목인 만큼 바이오 테마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제가 아직 1차 매도만 한 상태고요. 2차 목표가까지는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QR코드 타고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제 노란톡방에서 제가 다시 한번 2차 목표가 잡아드릴 거고요. 이 2차 목표가까지 함께 수익 챙겨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소개할 종목 클래시스이고요. 이 클래시스도 피부 미용기기, 의료기기 관련주입니다. 의료기기를 제조하고 또 판매까지 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시가총액이 2조 원이 넘어서는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상승 탄력이 이렇게 뜨겁게 나타나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클래시스의 대표적인 리프팅 장비가 이제 슈링크예요. 이 슈링크가 레이저 리프팅 장비로 국내에서 매출 1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피부과 갔을 때도 이 클래시스의 슈링크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슈링크뿐만 아니라 슈링크 유니버스까지 이제 출시를 하면서 매출액 더욱더 극대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저가 가격으로 판매를 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판매량 호조세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 슈링크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 출시한 신제품인데 볼륨어까지 이제 고주파 리프팅 장비인데 이 볼륨어의 인기도 뜨겁습니다. 볼륨어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는 브라질과 인도네시아 그리고 태국, 홍콩 이런 여러 국가들로 공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이슈 살아있는 종목이고요. 볼륨어가 이제 광고 게시에 따라서 대수의 가이던스가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도 실적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는데 올해 하반기까지 어닝 서프라이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살아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지난 2분기에도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국내 리프팅 시장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주인 클래시스가 수혜 입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또한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60여 개국에서 이 피부 미용 의료 장비를 클래시스가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 슈링크에 대한 관심이 뜨겁고 또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매출액과 영업이익 꾸준하게 늘어가면서 실적 성장세 유지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근에 이 중국 소비 관련해서 순매수세가 지속이 되고 있기도 하고 오늘도 이제 중국 소비 테마가 강세를 보여주면서 이 클래시스도 장중에 상승세를 나타냈던 종목이고요. 최근에 또 강하게 우상향 기조를 나타내다 보니까 오늘 또 장중에 다시 한번 음봉으로 전환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지만 여전히 추세에 살아있는 종목이고요. 지금 이동평균선 배열 형태 봤을 때도 이렇게 단기 이동평균선 그리고 중장기, 장기 이동평균선까지 정배열로 형성이 된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형성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요. 이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고 이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은 차트 패턴이라고 해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동평균선 타고 또 신고가 형성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급 현황에서도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 4월부터 이렇게 강하게 큰 규모로 순매수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거래량도 이렇게 상승세와 함께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굉장히 시장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클래시스의 경우에는 제가 2차 목표가까지 도달을 했기 때문에 우선은 포트폴리오 리스트에서 제외를 한 종목이고요. 11% 정도로 수익을 실현을 했는데 지금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재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종목인 만큼 제가 여기서 조정이 나오는지 아니면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지 살펴본 후에 노란톡방 안에서 재공략할 수 있는 타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리뷰할 종목 HK 이노엔이고요. 이 HK 이노엔은 건강기능식품 관련주입니다. 건기식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테마가 순환할 때도 영향을 받지만 굳이 순환하지 않아도 이렇게 음식료 그리고 건기식 관련주들은 또 안정적이게 상승세가 나타내주는 경향이 있고요. 이 HK 이노엔이 다들 아시는 숙취 해소제 컨디션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 제로 칼로리 제품들을 판매를 하면서 실적 성장세 나타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제로 칼로리 음료 중에서도 티로그 출시를 했었고요. 이 티로그에 대한 인기가 뜨거웠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도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고성장세 나타내줄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고요. 그리고 그래서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도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이 기대감 또한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건강기능식품 중에서도 K캡도 유명한데요. 이 K캡이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제입니다. 최근에 이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이 매년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타났기 때문에 K캡이 이런 상황에서 또 수혜에 입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살아있는 종목이고요. 특히나 K캡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 특히 페루의 품목 허가까지 획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외로 이렇게
이렇게 성장세 뻗어나갈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또 이 환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K캡 출시한 이후에 HK이노엔이 꾸준하게 고성장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 K캡이 매출 1위를 기록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냈던 것으로 보여졌고요. 그리고 또한 글로벌 시장에도 진출을 하면서 다시 한번 국내외로 이렇게 성장성이 뚜렷한 종목인데 이 K캡이 이번 달에는 또 인도네시아에까지 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지난 5월에도 멕시코 시장에 K캡을 출시를 하면서 이렇게 국내외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 추세 나타내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건기식 관련주들 중에서도 또 이슈가 살아있고 시총도 무거운 종목인 만큼 또 안전하게 상승세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HK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이렇게 반등 구간에 진입을 한 것을 확인을 하고 공략했던 종목이고요. 이렇게 지난 7월 7일에 저점을 확인을 했고 저점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우상향 기조를 이어가 준 종목입니다. 7월 7일에 저점 27,900원이었고요. 27,900원에서 저점을 다지고 계속해서 우상향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고 오늘도 또 장중에는 그래도 상승세 나타냈었다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전히 이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또 5일선에서 지금 지지받고 캔들이 버텨주고 있는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또 전 고점까지 이렇게 올라가 줄 수 있는 추세 패턴으로 확인이 되고요. 지금 제가 2차 목표가까지 도달을 했기 때문에 종목 리스트에서는 제외가 되었는데 여전히 추세가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또 추세도 살아있고 이슈와 이렇게 수급까지 함께 살아있는 종목인 만큼 다시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지금 이렇게 우상향 추세 나타낼 때 전 고점 부근까지 올라가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건기식 관련주들 중에서도 HK이노엔 또 유망주로 관심 가져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소개해 볼 종목 현대코퍼레이션이고요. 이 현대코퍼레이션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입니다. 이 우크라 재건 관련주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보다는 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다시 한번 상승세 나타내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충분한 종목이고요. 시가총액이 3천억 원이 넘어서는 규모이고 이 승용 부품과 또 기계 선박 부문에서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분기에도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한 것으로 발표가 되면서 현대코퍼레이션 주가 추이 봤을 때 이렇게 지난 4월부터 우상향 흐름 이어가줬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2분기에도 실적 상승세 나타냈고 또 3분기까지 이 실적 연말까지 계속해서 탄탄하게 증가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승용 부품 호조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지난해에는 좀 부진했었던 이 상용 에너지 부문에서도 양호한 실적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철강 그리고 석유화학 부문에서도 긍정적인 실적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철강 부문에서도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 점이 또 올해 연말 하반기에 매출이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이 종목 역시 지금 주가가 조금 꺾였는데 다시 한번 성장세와 함께 주가도 상승 탄력 이어가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대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 오늘 이 121선에서 지지를 받고 주가가 아랫꼬리를 달면서 올라온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1선에서 또 반등을 한다면 다시 한번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높은 종목이고요. 지금 이렇게 주가가 또 반등 구간에 진입을 했을 때도 이 외국인 투자자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우크라 재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까지 이렇게 보유하셔도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고 또 이 실적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 안전한 실적 성장세에 힘입어서 주가도 반등 구간에 본격적으로 진입했을 때 포트폴리오 리스트에 넣어두신다면 충분히 수익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대코퍼레이션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중에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수익률 리뷰 안내를 드렸고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제 노란톡방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가 하나 준비되어 있죠.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이 QR코드에 가깝게 스캔만 하신다면 URL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 터치하시면 제 노란톡방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혹은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서요. 검색창에 임의정 이렇게 제 이름 3글자 검색하셔도 저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익률 리뷰를 해드렸는데 지금 방송 마지막에 제가 또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챙겨왔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 노란톡방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익률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익률표 함께 알아보고 왔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증시를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상승세가 굉장히 좋았던 화장품 이슈부터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화장품 테마가 지난주부터 이 중국에서 한국의 단체 관광을 약 6년 만에 허용하면서 이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들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에도 견조한 흐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일본의 오염수 방류 이슈로 인해서 중국 내에서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국내 화장품주들이 이에 따라서 반사이익을 얻을 거라는 기대감 또한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중국 내에서 이런 반의 정서가 심화되면서 국내 화장품 그리고 리오프닝 업종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수급 유입되는 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있죠. 10월에 국경절 연휴 기간 동안 일본의 단체 여행 예약 취소 현상까지 속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국 내에서 일본 여행에 예약을 했었는데 이제 국경절 연휴 기간 동안 가려던 이 일본 여행에 대한 예약 건수를 취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이 오염수 관련해서 국내 화장품 그리고 미용기기 이런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수혜 입을 거라는 이런 기대감 역시 지금 현재까지도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가 더 있었는데 이 미국 상무장관의 중국 방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중 갈등까지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국내 화장품 관련주들 다시 한번 상승 탄력 이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화장품 테마 내에서도 토니모리가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줬고요. 토니모리뿐만 아니라 코리아나, 아모레퍼시픽, 클리오까지 이렇게 상승 탄력 강하게 이어간 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화장품 내에서도 주목해 볼 만한 업체 파마리서치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파마리서치가 화장품 관련주이고요. 재생바이오 제약 전문적으로 제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또 지난 2분기에 실적 장세가 이어지면서 실적이 긍정적으로 발표된 기업들을 중심으로 주가가 강하게 또 상승세 나타낸 경향이 있는데요. 이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분기에 매출액 18% 그리고 영업이익 22%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 종목의 대표 의료기기인 리쥬란의 안정적인 성장세가 이런 호실적을 뒷받침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리쥬란뿐만 아니라 관절염 치료제인 콘주란까지 지난해 하반기에 수출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하반기에 수출했던 이 실적이 올해 상반기에 반영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 마스크를 이제 착용 해제가 되면서 국내 피부 미용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 뷰티 관련주들 수혜를 입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연말까지 이 다수의 유통 채널에 통해서 이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성장세 이어가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리쥬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어 생식 세포에서 추출한 물질이기 때문에 연어 주사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이 수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콘주란도 이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이 호실적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국내 시장을 중심으로 또 콘주란과 리주란 성장세 나타내고 있고 이제 해외 시장에도 진출을 한 만큼 국내외로 고성장세에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2분기에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을 했지만 올해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도 증권가에서 호실적 충분히 이뤄낼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테마 내에서도 파마 리서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소개할 업종 바로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최근에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지난달에 또 강세를 보여줬다가 한동안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냈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이 엔터주들에 대한 긍정적인 수급 유입된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해외 현지 아이돌 진출을 통해서 이 밸류 리레이팅이 전망된다는 분석 속에 오늘 엔터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상승세 나타내줬던 것 같고요. 이 국내 주요 4대 기획사에서 해외 현지 아이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 수혜 입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또한 살아있는 그런 테마이고요. 또 국내 주요 엔터사들이 이제 해외 매출 증가에 따라서 성장세 또 뚜렷하게 나타내줄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내외로 이제 매출 구조가 굉장히 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엔터사들의 매출 구조가 여전히 국내 절반 그리고 해외가 절반이라고 합니다. 이 해외 매출 비중을 늘리는 과정에서 또 성장성이 올해 하반기에 돋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올해에는 이 영국이 또 K-팝 걸그룹에도 해가 될 거라는 분석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블랙핑크가 지난 7월에 이 영국의 유명 음악 축제에 또 참여를 한 바 있다고 나타났고요. 그리고 또 마마무도 이번 달 초에 영국 투어를 마치기도 했고 이뿐만 아니라 트와이스나 에스파, 있지 이런 다수의 여자 걸그룹들이 이제 영국 공연을 앞두고 있으면서 이 해외 분야에서도 성장세 나타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이 엔터테인먼트 테마로 이제 훈풍이 지속이 되면서 SM 그리고 JYP 아센디오뿐만 아니라 다수의 엔터테마가 강세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이 엔터주들 가운데에서도 주목해 볼 만한 종목 디어유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해 연초에도 한번 공략을 했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지난 6월쯤에도 제가 또 공략해서 수익을 실현한 바 있는데 지금 다시 주가 추이를 봤더니 또 반등 구간에 진입을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등 구간에 본격적으로 진입이 된다면 또 추가적인 성장세 나타내주면서 주가도 올라가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디어유가 글로벌 팬 커뮤니티 플랫폼 전문 업체입니다. 이 팬과 아티스트가 소통할 수 있는 이 버블 운영사이고요. K-팝 산업 성장에 따라서 이 구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구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또 최근에 유료 구독자 시스템까지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료 구독자 수가 증가하면서 이 디어유가 또 매출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 버블 재팬이라고 해서 일본에서의 이 버블 플랫폼을 올해 내로 런칭할 계획이고요. 이 일본 내로도 이 플랫폼이 런칭이 된다면 성장성 나타내주면서 외형 성장세에 따라서 실적도 극대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2분기 실적의 경우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었는데요. 매출액이 64% 그리고 영업이익이 95% 이렇게 100% 가까운 성장세 나타내줬던 것으로 이제 결과가 발표가 됐고요. 아무래도 이제 유료 구독자 수가 증가하면서 이 실적을 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이 평균 버블 구독자 수가 225만 명을 이제 기록을 했다라는 집계가 나타났고요. 이 안정적인 구독자 수 성장을 통해서 이익 개선이 올해 연말까지 이어나가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제 K-팝 산업 성장세에 따라서 이 디어유도 함께 동반 성장세 나타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버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국내 주요 엔터사들의 다수의 신인 그룹이 데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추가적인 구독자 수 증가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에 따른 성장세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테마 내에서도 디어유 관심 가져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오늘의 이슈 업종 풍력 에너지이고요. 또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테마가 또
미미한 움직임 보이면서 쉬어가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상승세 나타나주면서 이제 하반기에는 신재생 테마로도 주식 시장이 순환할 거라는 기대감이 또 살아난 상황입니다. 이 풍력 에너지 시장이 이제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형성이 되었고요. 이 재생에너지가 연평균으로 봤을 때 9% 이상 성장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최근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향후 15년 전력 수급을 위한 기본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 기본 계획 내에서 이 풍력 발전 설비가 또 크게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수해 풍력 에너지가 입을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형성이 되었고요. 이 풍력 에너지 테마 내에서도 소개해 보려고 하는 종목 CS 베어링입니다. 이 CS 베어링은 이 구름 베어링을 전문적으로 제조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올해 하반기에 베트남 시장에서 이 공장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장이 증설이 시작된다면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럼 내년 상반기부터 가동이 되면서 이 CS 베어링에 본격적으로 긍정적인 실적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을 고려를 했을 때 연간 기준의 캐파가 8,000개에서 무려 14,000개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난 2분기 실적도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2분기 매출액이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또 영업이익은 이렇게 흑자 전환을 달성하면서 안정적인 재무 구조 이어나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글로벌 경쟁사가 이제 다수 있는데 이 글로벌 경쟁사 대비해서 높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또 국내에서 유일무이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업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연평균 성장률 증가하면서 외형적인 성장세 이어나갈 수 있는 종목인 만큼 풍력 에너지 테마 내에서도 CS 베어링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또 오늘 플러스 레슨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플러스 레슨 주제로는 추세에 대해서 소개해 보려고 하고요. 이 추세가 제가 또 방송에서도 자주 쓰는 단어이기도 한데 어떤 형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런 경향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한다면 상승 추세라고 하고요. 또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 추세 혹은 상승도 하락도 아닌 이런 횡보 구간에서는 비추세 구간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또 추세선을 그리는 방법으로는 고점은 고점끼리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과 또 최근 이 고점을 이렇게 이으면 이게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저항선이 되고요. 그리고 또 저점은 저점끼리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저점과 저점을 이렇게 이은 선은 또 지지선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 저항선은 주가가 이렇게 캔들이 오르다가 이 저항선을 마주하게 되면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서 이렇게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은 구간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또 지지선은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이 지지선에서 이제 버텨주는 그런 구간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지지선에서 이 이탈을 하지 않고 버텨준다면 다시 한번 단기간에 주가가 상승세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차트를 의미를 하고요. 이 추세가 기간마다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단기 그리고 중기 그리고 장기 추세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단기 추세를 확인을 할 때는 일봉 차트 하루의 움직임을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기 추세로 봤을 때는 주봉 일주일간의 캔들의 움직임을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장기적인 추세를 확인을 할 경우에는 이제 한 달 단위로 이렇게 주가의 움직임을 확인하시면 대응이 되고요. 그래서 어떤 기간을 세우고 이렇게 투자를 하실 때 또 추세를 활용을 하신다면 상승세 나타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또 매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추세 활용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플러스 레슨 주제로 추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러면 오늘 마지막에 준비되어 있는 그 히든 공략주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히든 종목은요. 패션 그리고 의류 관련주이고요. 올해에 호실적 달성할 거라는 기대감이 살아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아웃도어 의류를 전문적으로 제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일본의 캠핑용품 브랜드 의류사를 운영을 하면서 실적 성장세 극대화해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채널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 마케팅까지 강화하고 있고요. 이렇게 다수의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면서 주가도 긍정적으로 올라가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국내외로 이제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 증가되면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 또한 올해 하반기에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지난 2분기에 또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난 2분기 실적의 매출액은 57% 정도 상승세를 나타냈고, 그리고 또 영업이익은 128% 증가하면서 이 호실적 기조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올해에는 이제 4분기에 아우터 신규 제품이 출시될 예정인데요. 기존의 브랜드 의류의 경우에는 20만 원 수준의 평균 판매 단가였는데, 이번 아우터의 경우에는 50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우터의 평균 판매 단가가 높아져서 이제 실적에도 더욱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의 주가 흐름 봤을 때도 지금 최근에 한번 우상향 기조를 나타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부터 이 매물 구간 상단에서 주가가 횡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매물 구간에서 이제 소화를 잘 해준다면 다시 한번 5천 원 구간을 넘어서서 신고가 형성해 줄 수 있는 그런 차트이고요. 지금 거래량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반등 구간에 진입을 한 그점을 봤을 때 지속적으로 거래량 활성화되고 있고요. 외인과 기관의 동반 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 매물 구간에서 이 횡보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 매물대 잘 소화해줘서 박스권 상단 돌파해준다면 또 추가적인 상승세에 나타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리오프닝 테마로에 관심이 뜨겁기 때문에 패션 의류 테마 내에서 골라봤고요. 두 번째 종목 역시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 골라봤습니다. 아무래도 화장품 테마가 지난주부터 상승세가 좋았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살아있는 테마이다 보니 또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상승세 이어가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봤고요. 오늘 준비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색조 화장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고 판매까지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지난 2분기에도 최대 매출액을 달성하면서 이 탄탄한 재무 구조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2분기에 국내 점유율을 확대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또 성장세 올해 연말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중국의 관광객이 이제 한국행 본격화가 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에 따른 수혜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고요. 또 중국뿐만 아니라 북미 시장 내로도 유통 채널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글로벌 국가로의 이런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또 실적 성장세 나타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 일본 채널에 또 입점을 했기 때문에 이 신제품의 매출액 증가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난 2분기에도 실적이 좋았고 또 올해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증권가에서 매출액 22% 그리고 영업이익 50%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그리고 해외 매출 성장률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또 이 브랜드 경쟁력을 통해서 점유율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리오프닝 효과로 인해서 올해 연말까지 견조한 성장세에 이어나가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기업 가치의 미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긍정적인 종목이고, 지금 주가 패턴 봤을 때도 이 종목 역시 이제 매물대 구간에서 소화를 하다가 한 차례 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 조정받은 이후에 또 반등 구간에 진입을 했고, 지금 또 단기적으로 한 차례 조정을 받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망치형 캔들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랫꼬리를 달면서 주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 이로 인해서 오늘 또 장중에 4% 넘게 이렇게 상승세 나타내줬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근에 이 리오프닝 그리고 화장품 테마로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매물 구간 돌파해서 한 차례 상승세 나타내줄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동반 유입이 되고 있는 만큼 지금 의료기기 그리고 또 화장품 관련 테마로의 견조한 상승세가 뜨거운 만큼 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준비한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한 상세 전략 그리고 종목명은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드릴게요.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고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이 QR코드 스캔만 해주신다면
누르시면 URL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 터치하시면 제 노란 톡방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혹은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서요. 검색창에 임의정 이렇게 제 이름 3글자 검색하시면 저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공략주들 또 상세한 매매 전략 얻어가 보시고요. 함께 수익까지 챙겨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코즈부 방송 여기까지이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조언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